5장 센스.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인터넷 오브 띵하고 사물 인터넷 시대죠. 예? 요즘은 뭐 사물에도 이제 IP 주소가 달라붙고 있죠. 예, 뭐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구 같은 데도 IP가 붙어갖고 딴 데서 가구의 위치를 갖다 파악할 수 있겠죠. IP가 있으니까 가구에 IP 주소가 있으니까 IP 주소가 있으면 어디 있는지 위치가 다 파악되죠. 우리 그 휴대폰 때문에 우리가 어디 동선이 다 파악되잖아요. 코로나로 뭐 장난쳤다 큰일 나죠. 이 IP 주소 때문에 우리 위치 다 파악되잖아요. 어디 도망을 못 가요. IP 주소가 있으면. 그래서 뭐 미래의 먹거리가 뭐 물건에도 다 IP 주소가 붙으니까 가구 같은 거 집에 안 와보고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은 이제 접촉을 피하니까 가구에도 IP 주소가 있으니까 이런 직업이 생길 것 같아. 집에 가만 그냥 그 IP 그 뭐 인터넷 주소만 알려주면 가구를 갖다 어떻게 배치를 하면 그 집의 그 집 구조에서 가장 좋을까요? 어떤 이런 직업이 그죠? 내가 어떻게 가구를 배치했을 때 우리 집이 가장 멋지게 보일까? 뭐 그런 거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그 직업들도 막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자, 그래서 이제 이 IoT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다 가능하게 하는 게 센서죠, 센서. 네, 센서. 그래서 뭐 스마트폰에도 우리 센서가 있어요. 뭐 어떤 한번 스마트폰에 있는 센서 뭐가 있을까요? 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스마트폰에 있는 센서. 응? 근접 센서요. 근접? 근접은 뭐예요? 가까이 붙어서 있을 때 인정한 위치. 근접. 또? 응? 블루투스? 블루투스는 뭐 센스기도 하지만 통신 기술의 하나죠. 뭐 그거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겠죠. 통신 기술을 가지고 뭐 거리 측정하고 있는 건 가능하니까. 또 뭐 센스? 네. 뭐 지문.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뭐 나오지는 않는데 가속기 안에 가속기 센서가 있어요. 가속기 센서. 그 다음에 자이로 아시죠? 자이로스코프. 뭐가 휙 도는 거 있는 거 감지하는 거죠. 자이로 센서, 가속기 센서. 그 다음에 뭐 제일 많은 게 이미지 센서. 우리가 디스플레이가 이미지 센서잖아요. 그죠? 그 안에 카메라 기능 이런 거 다 이미지 센서. 하여튼 뭐 이런 센서들이 잔뜩 들어가 있죠. 벌써 그죠? 스마트폰 자체만 하더라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센서가 IoT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센서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 뭐 이미 알고 있겠지만 보도록. 그냥 물리 시간에 배웠던 센서들이 다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교과서에 나와 있죠. 먼저 센서가 뭔지를 먼저 잠깐 정의부터. 센서의 정의. 센서는 뭐야? 일단 물리량이 있겠죠. 우리 뭐 거리, 속도, 뭐 일단 물리적인 양이 있죠. 물리적인 양을 뭐예요? 센서는 결국 뭐 해야 돼요? 컴퓨터에서 처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로 바꿔주는 거? 전기 신호. 물리적 양은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뭐 압력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거리도 될 수 있고, 속도가 될 수 있고, 가속도도 될 수 있고, 뭐 온갖 물리적인 양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전기 신호는 뭐야? 전류 아니면 전압. 그 두 개밖에 없죠. 이렇게 바꿔주는 게 바로 센서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센서, 교과서도 나와 있지만 센서하고 헷갈리는 용어가 트랜스듀서가 있어요. 트랜스듀서는 뭐예요? 비슷하면서 다르죠. 트랜스듀서는 센서인데 어떤 A라는 값을 B라는 값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변환하는 거예요, 변환. 전류를 전압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변환하는 장치를 변환기라는 거죠. 그 변환기.
다른 물리량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걸 트랜스듀서 변환기는 한 형태의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를 트랜스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듀서에 우리 강 센서 같은 게 있죠. 이거는 뭐예요? 강 센서가 빛을 뭐로 바꿔요? 전기량으로 바꾸는 거죠. 전하량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바꿔, 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 이런 걸 갖다가 트랜스듀서를 합니다. 그래서 센서하고 비슷하면서 좀 다르죠. 다른 에너지를 바꾸는 겁니다. 트랜스듀서는. 그래서 혹시 여기서 뭐 면접관들이 질문할 수 있겠죠. 저런 것들은.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테이블에 보시면 교과서 83페이지 네, 그 첫 번째 나눈 게 음향 센서, 그 다음에 생물 및 화학, 그 다음에 전기 센서, 자기 센서, 그 다음에 광 센서, 열 센서. 이거는 뭘까요? 음향 센서는 뭘까요? 음향 센서는 우리 마이크, 그죠? 마이크가 사람 목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잖아요. 우리가 소리 지르면, 그죠? 마이크 있는 거, 음향 센서. 그 다음에 생물 및 화기는 뭐 어떤 가스나 액체 같은 거 있죠. 가스나 액체, 뭐 농도 같은, 유체 농도 같은 거 가지고 체크하는 거고, 전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전하, 전압, 전류, 전장, 전도도, 유전율, 뭐 이런 걸 갖다가 측정하는 거고, 변화를 갖다가 하는 거고, 자기는 자장, 그죠? 자속 같은 거. 광센서는 해절, 반사, 흡수, 빛의 뭐 그런 현상을 이용하는 거고, 열 센서는 온도, 플럭스, 비열, 여전노도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자, 일단은 그 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리의 법칙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암페어의 법칙 첫 번째. 저거는 뭐죠? 암페어의 법칙. 자장 속에 있는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있을 때, 자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있을 때 로렌츠 포스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FBI. 예? FBI. 로렌츠 포스. 이거는 뒤에 나오는 홀즈 이펙트하고 비슷합니다. 홀 이펙트. 홀 이펙트가 뭐예요? 어떤 자기가 있는데 도체가 전기를 띤 전하가 Q가 움직입니다. 그죠?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힘이 작용하는 거죠. 네, 그 힘이 여기에 뭐 자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자장 같은 것도 있겠죠. 일렉트릭 필드도 있겠고 마그네틱 필드도 있고, 그죠? 그럴 때 여기에 작용하는 요 Q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이면 여기에 힘이 적용하는데, 그 힘이 바로 뭐냐면 Q
이게 전압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자장애에서는 이것도 이렇게 생긴다는 게 홀 현상이죠. 홀 현상. 보통은 이제 이거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사용하죠. 그 반도체로 만들죠. 홀 현상이 생기게끔 우리 그 모타에 홀 센서가 들어가 있죠. 홀 센서가 바로 요거는 0으로 만들어 놓고 자장만 있는 상태, 그죠? 모타에는 자장만 생기잖아요. 그죠? 자장에서 위치 파악할 때, 홀 센서 쓸 때 바로 요 원리죠. 요거가 똑같습니다. 그죠? 예. 요게 자장 속에서 힘 계산한 거니까 요거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있는 현상이 퀴리 바이스 로가 있죠.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퀴리 바이스 로. susceptibility. susceptibility가 비례한다. 비례. 자성이죠. 퀴리 바이스라는 사람이 찾아낸 법칙인데, 이거는 susceptibility가 높다는 건 자성이 자기 성질이 되게 크다는 거죠. 큰 자석이라는 거예요. 이따가 어떤 요 퀴리 템퍼러처죠. 굉장히 높은 자성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온도를 계속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강자성체가 이게 약하게 된 그 자성을 갖다가 우리가 상자성이라고 합니다. 상자성. 강자성. 이거는 강자성. 약하게 되는 것은 상자성. 우리 말이 되게 어렵죠. 상자성. 영어로 하면 페러매그네틱. 반대란 뜻이잖아요. 페러매그네틱. 요거는 강자성체는 그냥 페로매그네틱. 그래서 온도에서 자성 성질이 잃어버린다 이거죠. 현상을 이 사람이 찾아내서요. 자성이 계속 강하게 있는 게 온도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뭡니까? 온도하고 자성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센서를 만들 때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법칙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 잘 아시죠? 패러데이 법칙은 역기질력에 대한 현상이죠. 자성의 변화를 싫어하는 방향으로, 그죠? 전류가 흐른다는 거. 전류의 변화를 막는 방향으로 자성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게 패러데이 법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포토컨덕티브 이펙트. 전류를 쬐주면 어떻게 됩니까? 저항이
전류를 쬐주면 저항이 작아지는 현상이 포토 컨덕티브 이펙트. 컨덕턴스가 더 커진다는 거죠. 전류를 좀 많이 흘려준다. 그래서 우리가 포토 트랜지스터 같은 게 다 저걸 쓰는 거죠. 그죠? 빛을 쬐주고 저항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죠? 왜? 광도 뭡니까?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에너지를 더 키워주니까 예, 전류가 더 많이 흐르도록. 예, 포토 컨덕티브 이펙트. 이거는 광 소자 만들 때, 광 센서 만들 때 많이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코리올리 이펙트. 이거는 여러분도 잘 안 들어봤을 것 같은데, 코리올리 이펙트. 처음 들어보죠? 코리올리 이펙트 들어봤어요? 코리올리 이펙트. 코리올리. 어느 나라 사람 같아? 이태리 사람이 이태리 사람. 이태리 사람이 코리올리. 그래서 그 불어도 그렇고 이태리어도 이 뒤에 그 마지막 자음은 잘 발음 안 해서 그래서 코리올리 이펙트인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유튜브에 학생이 코리올리 이펙트를 잘 설명한 동영상을 두고 올려놨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굉장히 큰 우리 뭐죠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요 원주 있고 요거 팽 돌려주면 뺑 도는 거 있죠? 그 뭐 있잖아요. 놀이기구 있잖아요. 거기서 학생 둘이가 요 한 명 앉고 여기 한 명 앉아가고 여기서 공 던지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면 요거의 각속도 방향은 뭡니까? 회전을, 그죠? 이 엄지손가락이 회전 방향이에요. 회전 방향 하면 그 엄지손가락 향하는 방향이 바로 각속도의 방향이죠. 벡터 방향이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을 회전하면 각속도, 벡터, 각속도.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공을 던졌어요. 공을 던지면 얘한테 갑니까? 돌고 있는 데서 공을 던졌어요. 어디로 가요? 나는 직선으로 던졌지만 얘가 회전했기 때문에 공이 어떤 계절을 그려? 이런 계절을 그리죠. 이게 바로 코리올리 포스예요. 그래서 여기에 일로 안 가고 회전하는 물체에서 되면 공을 직진으로 내가 직구를 던졌는데 커브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결국 뭐냐면 이렇게 갈 게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뭐가 적용한 거예요? 힘이 작용한 거죠. 그게 바로 코리올리 포스입니다. 코리올리 포스. 이게 여러분 그 동영상에 보시면 그 막 던지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 못 봤죠. 분명히 걔한테 던져줬는데 못 봤잖아요. 그게 코리올리 포스예요. 자, 이거는 이걸 아까 그것처럼 생각하면 코리올리 포스는 FC 여기 우리 공의 질량을 갖다가 M이라고 합시다. 질량을. 그럼 요 F가 어떻게 작용하느냐면요. M 2배 2M 아까 요거하고 비슷하게 기억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교과서하고 조금 다르게 할게요. V라는 벡터로 던지잖아요. 공 M을. 여기 바로 코리올리 포스입니다. 코리올리 포스. 기억하기 쉽죠? 요거하고 공식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서는 어떻게 했냐면 오메가 곱하기 V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위치 바뀌면 그죠? 요거 순수 바뀌면 방향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는 이렇게 돼 있죠. 마이너스 붙여놓고 이렇게 기억하면 요거하고 안 헷갈리죠. 그래서 뭐 하여튼 코리올리 포스 이거는 여러분들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아까 자이로 센서가 있다고 그랬죠. 이 자이로 센서를 요걸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요걸 이용해서 자이로 센서가.
자이로 센서는 어디다 쓰느냐면 자동차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얼음판에서 미끄러지죠. 그러면 차가 빙 돌잖아. 그 빙 도는 걸 갖다가 이 자이로 센서 가지고 찾아서 뭡니까? 이 자이로 센서를 가지고 뭐예요? 뭐가 차가 빙 돌 것 같으면 그때 뭡니까? 차가 회전 안 되게끔 뭔가 이제 힘을 작용시켜 갖고 차가 안 미끄러지게끔 운전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그걸 그 자이로 센서가 딱 체크하면 반대 방향에 이거 코리올 폴스 반대되는 걸 갖다 넣어줘 갖고 차가 사고가 안 나게끔 만들어주는 그게 그죠? 사고를 방지해주는 장치에 저걸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이 코리올 자이로 센서가 바로 그거예요. 그 센서죠. 자, 그 다음에 지백. 이게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은 S가 지백, C가 아니고 지백입니다. BCK가 네, BCK. 지백이. 요거의 반대 현상이 그 뒤에 나오는 지백의 반대가 이 사람은 불란스 사람입니다. 펠티에. 정확하게는 펠티에이. 그건 영어로 하면 펠티에이. 펠티에 현상하고 지백 이펙트가 반대 현상이다. 반대 현상. 자, 그 지백 현상은 뭡니까? 서로 다른 도체나 반도체 사이의 온도 사이에 전이차를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서로 다른 도체가 있어요. 이 A라는 도체고 B라는 도체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붙여놨어요. 도체 두 개를. 그래갖고 온도를 가하면 요 사이에, 요 도체 사이에 전압이 생겨요. 전압이. 그게 바로 지백 현상입니다. 지백. 그래서 이 열에서 전압이 생긴 현상이죠. 열에서 전압이 생긴 현상이에요. 지백. 그러면 펠티에는 반대입니다. 반대. 두 금속의 접합면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여기에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빛을 내거나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그래서 이쪽 방향에 있을 때는 전류가 나오다가 반대 방향을 흘리자면 전류가 어떻게 해? 반대로 열을 흡수했다가 방출했다가 한다는 현상. 그러니까 이게 반대 현상이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바로 전압의 변화를 준 거죠. 자, 글자가 안 쓰죠. 전압을 유발하면 전류가 흐르잖아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열이 나오기도 하고 열이 흡수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열의 변화를 주는 게 바로 펠티에 현상입니다. 펠티에 현상. 그래서 이거는 스모카플러. 네? 들어보셨죠? 스모카플러 같은 거, 온도계 같은 거 만들 때. 그죠? 온도가 바로 열의 변화, 열 때문에 온도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도계 만들 때 요거 가지고 우리 산업용 온도계 만들 때 이걸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이조 일렉트릭. 요거는 잘 아시죠? 압전 현상이라고 하죠. 압전 현상. 압전. 우리 어디에 쓰는 거예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콜츠. 우리 수정 발전자죠. 수정. 압력을 가하면 전압이 생기고 그죠?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압에서 압력이 생기고 압력에서 반대로 압력을 주면 또 되려 전압이 유기되는 아까 열이 압력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파이로 이펙트입니다. 파이로 일렉트릭 이펙트. 요거는 압전이죠. 이거는 뭐예요? 열전. 열에 의해서 전압이 생기고 전압에 의해서 열이 생기고 하는, 그래요. 파이로 일렉트릭 열전 현상. 요거는 수중 발진자는 이게 압력이라는 뜻입니다. 압력. 파이조. 이 그리스 말이죠. 그리스. 그러니까 파이조 일렉트릭은 압력에 따라서 전기가 생기고 전기에서 압력이, 전기를 가해주면 막 움직이죠. 압력이 생겨서. 수중 발진자가 아주 대표적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르누이 법칙이 뭐예요? 베르누이는 이제 유체 흐름을 갖다 감지하는 거죠. 유체 속도가 높아지면 압력이 어떻게 된다? 떨어지는. 그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 유체의 속도 같은 거 감지하고 하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센서 만드는데 필요한 물리적인 법칙들을 갖다가 잔뜩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저도 이 센서 공부하면서 이것도 다 유튜브 보면서 제가 찾아낸 거예요. 이것들을 제가 테이블로 정리를 하면.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까 큐리 바이스 법칙을 알고 싶으면 유튜브에 가서 키워드 주시면 거기에 대한 동영상이 잔뜩 뜰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요즘은 뭡니까? 유튜브 보시면 온갖 것들을 백과사전 볼 필요 없이 책으로 텍스트로 볼 필요 없이 뭐예요? 동영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코리오리 폴스도 말로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동영상으로 학생 둘이가 아주 쉽게 그냥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요즘 어린애들은 여러분은 무슨 세대인가요? 구글 검색하나요? 유튜브 검색하나요? 모르는 거 찾을 때. 구글 검색. 이게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고등학교까지는 제 사람들 유튜브 검색한다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텍스트 검색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저도 거의 한 6, 7시간 토요일, 일요일 수업 없는 집에 있는 날은 거의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동영상 수를 보고, 집사람은 요리하는 유튜브, 나는 머신러닝, 제가 머신러닝 쪽에 관심이 많아서 머신러닝이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이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 걸 보기 위해서 딴 데서 만들고 있는 것 같다고 계속 제가 머신러닝에 대한 동영상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진짜 학원이나 학교에 가고 등록금 내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을 지금은 다 뭐야? 무료죠, 무료. 이제 내가 지불해야 될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광고를 한 번씩 봐줘야 되는 건가. 짜증나죠. 한참 열심히 보고 있는데 광고가 톡 튀어나오고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센서에 한번 이제 들어가거든요. 온도 센서. 맨 처음에 온도 센서.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저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도 센서예요. 얼마만큼 지금 현재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게 온도가 얼마가 되는지 감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RTD. RTD가 뭐냐면 Resistance Temperature Detecto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요거는 좋은 게 선형선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R은 R0 플러스 알파 T. 여기 초기값.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비례하는. 그래서 이 RTD는 선형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주 좋은, 그죠? 그죠? 선형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도 감지하기가 굉장히 좋죠. 거기에 반해서 thermist. 이거 보면 학생들이, 중국 학생들 특히 보면 ER, OR 이걸 구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쓴
그 단어에 ER, OR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 예, 우리 학생들이, 중국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유학 오는 학생들 있잖아요. ER, OR 구분 안 하더라고요. 무조건 ER 붙여, ER. 예? 여러분도 잘, 뭐, ER이 들어갈까, OR이 들어갈까 잘 헷갈리죠, 그죠? 그런데 하여튼 뭐, 우리는 그래도 좀 구분하려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ER을 써버려갖고 OR이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함시 헷갈립니다. 그래서 썰미스트는 OR입니다. 자, 요거는 온도가 R0 플러스 익스포넨셜 플러스 베타 뭐 이렇게 복잡합니다. T0분의 1, T분의 1 온도하고 저항하고 관계가 온도에서 저항 변화를 찾고 싶은 거거든요. 이거는 너무 쉽죠. T에 따라서 R 값이 그냥 비례해서 그냥 나오잖아요. 직선 방정식이잖아요. 직선 방정식. 그죠? 그러니까 요 온도 알면 저항 값이 그냥 기울기만 알면, 그죠? 절편하고 요 기울기만 알면 우리가 그냥 계산이 톡톡톡 튀어나오죠. 자, 이거는 보세요. 온도 변화. 이때 역수예요. 그냥 T만 들어가도 아주 귀찮은데, 그죠? E에 베타 T만 돼도 조금 나을 텐데, T의 역수죠. 익스포넨셜 함수하고 또 나타나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슬미스트 사용할 때는 이 온도에 따른 그 저항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테이블로 저장해놔요. 테이블로. 즉 무슨 뜻이냐면 T에 따라서 여기 T고 저항값을 T 값에 대해서 저항값이 얼마다 하는 것 같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테이블로 저장해 놓고 읽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저걸 미리 계산해 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거 쓰는 이유가 이거보다는 더 좋다는 거죠. 성능이. 그죠? 썰미스트. 하여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지백하고 펠티 현상에서 쓰는 서머카폴 이제 세 번째가 그래서 온도 센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하고 서머카폴. 서머카폴. 자, 이건 아까 두 개의 금속을 갖다가 접합해 가지고 아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잘 운용해야 됩니다. 기준점을 여기에 기준점을 우리가 여기다가 교과서에 나와 있죠. 요 열접점이라고 그러는데 요 열접점에 일정 온도를 갖다 유지시켜줘. 여기는 일정 온도를 유지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준이니까 요구해주는 그 장치를 갖다 잘 따라야 되는 그런 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광센사 LDR이라고 들어보셨어요? LDR Light Dependent Resistance Light Dependent Resistor LDR 강에 따라서 저항값이 바뀌는 거죠. LDR. 그리고 빛의 변화를 저항의 변화로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이건 나중에 살펴볼 때 요것도 그렇고 요거는 뭐니까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바뀌죠. 요거는 뭐예요? 빛에 의해서 저항이 바뀌죠. 그럼 저항의 변화를 어떻게 읽어내야 돼요? 우리 뭘 많이 써요? 혹시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실험하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온도나 압력의 온도나
빛의 변화나 압력의 변화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항의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일단 센서가. 그러면 그 저항의 변화를 우리 읽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로 읽어내야 돼요? 미리 한번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 같다가 한번 미리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해야 되죠? 혹시 물리 시간에 안 배웠어요? 그 저항의 변화를 어떻게 읽어내요? 뭘 이용해야 돼요? 저항의 변화는? 안 배웠어요? 물리 시간에? 자, 그러면 미리 당겨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 교과서 어디를 보느냐면, 교과서 95페이지. 휘스턴 브릿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실험하고 그랬죠? 물리 시간에. 이 휘스턴 브릿지. 이럴 때 알고 있는 저항값에서 하나 모르는 저항값을 결정하는 거는 뭐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돼야 된다. 일단 뭡니까? 요거야. 그럼 일단 뭘 만들어야 돼? 요 사이 전압이 이 저항을 조정해서 여기 요걸 갖다 먼저 저항 변화에서 여기 안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되죠. 예, 그래 놓고 우리가 저항의 변화, 어떤 한계, 임의의 저항값을 갖다가 모르는 저항값 있죠. 요거 예를 들어서 뭐 RTD 이걸 하면 알고 있는 저항값에다가 요거 모르는 저항값, 그죠? 읽을 수 있겠죠. 이렇게 휘스턴 브릿지를 이용해서 일단 우리가 온도 센서, 그다음에 강 센서가 있으면 저항의 변화를 일단 만듭니다. 그리고 저항의 변화가 생기면 휘스턴 브릿지를 통해 가지고 실제 값을 갖다가 우리가 읽어내게끔 우리가 이제 설계하겠죠. 휘스턴 브릿지 달아놓으면 그 값을 가지고 이제 우리 저항 읽어내는 실제 정확한 값이 뭔지. 참, 그리고 여러분 OPF 공부했습니까? OPF 언제 배웠어요? 반도체 전자회로?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뭘 이용해서 우리가 이 센서가 있으면 센서를 통해서 이제 어떤 실제 전류 전압의 변화를 우리가 읽어내잖아요. 그건 다 OPAMP를 이용해서 설계합니다. OPAMP.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OPAMP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할까요? 네.